수에즈 운하가 있는 홍해에서 말입니다. 예멘의 반군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그 바다를 지나는 상선에게 공격을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해운회사들이 나 홍해로 더 이상 못 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채 안 지났는데요. 실제로 물류 대란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번졌느냐. 3개월 새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률을 보면 41.5%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와,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물류비가 41.5%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1.5%가 올라갔으니 충격적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3개월세라고 달았잖아요. 3개월세는 이전 3개월 이전에는 어땠는지 봤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9월 29일에 상하이 운임지수가 886.8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5일 홍해에서 터질 때예요. 1093.52까지 올라가더니요. 12월 22일에는 1254.9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지나가는 상선에 미사일을 펑펑펑 쏘면서 이게 많은 상선들이 이제 저리 못 가겠다.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 결국은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류비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 수에즈 운하 경로로 가면요. 15,360km 죄송합니다. 15,600km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돌아가면요. 21,700km. 적어도 말입니다. 5,000km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까지 2022년 1월 7일에 5,109.60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문제는 1254.99라는 이 숫자는요. 결국 말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리보면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2016년에 652.59였거든요. 2019년에도 810.92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가 1022.7입니다. 그런데 지금 1254.99 결국은요 물류 대란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가격은 지금 41.5%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서 영국까지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요. 2,400달러 하던 것이 10,0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4배 올랐죠. 4배. 그렇죠. 인도서 미국 동부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요. 2,000달러였거든요. 2,000달러. 200으로 되어 있는데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인데 7,000달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4배는 아니지만 3.5배가 늘어난 건가요? 한국서 유럽으로 가는 운임도 말입니다. 지금 20%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물류 대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요즘은 좀 발빠르게 대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세를 적어도 내년에 3,200억 정도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이 물류 대란이 얼마나 심각하면 일주일 새 운임이 4배까지 폭등을 하니까 이게 초비상이죠.
이렇게 되면 매출이 말입니다.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매출은요. 결국은 기업의 영업이익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물류대란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충격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미국이 요즘 셰일 오일을 많이 파내면서 유가를 조정해서 국제유가가 그렇게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게끔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요즘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12월 22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12월 22일 기준으로 배럴당 73.97달러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68.61달러까지 떨어졌던 이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가 73.97달러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잘못하면요. 물류 대란에서 끝나지 않고요. 전 세계적인 물가의 또 폭등,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홍해발 충격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단서만 나오면 그 단서를 가지고 누구보다 일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들이 틀리지를 않더라고요. 틀리지를 않더라고요. 다행히 말입니다. 요즘은요.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정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는 사실이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옛날에는요. 무슨 일이 터져도 이게 뭐 복지부동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선제적 대응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야 우리 경제가 좀 빨리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만큼 경제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고 권력도 권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 저는 많이 듭니다.